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다시 혈액검사 결과로 돌아온 RNG야입니다. 최근 지병이 도져서 며칠 오프를 했었는데요. 두통으로 2박 3일 고생하다가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미팅에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서 오랜만에 검사를 싹 다 긁었네요.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검사도 해봤어요. 사스 메르스 때도 해봤지만 코와 입으로 하는 검사는 참 불편합니다. 원래 알고 있던 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일 것 같았지만 선별진료소를 한 달에 2번 들어가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환자로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당연히 진료와 검사 비용은 지불하고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몇 시간 만에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보내주니까 제가 의료인이면서도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굴뚝 같네요. 최근에 올린 영상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는데 미리 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시 쉬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야겠죠. 오늘은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를 진행해 볼게요. 제가 이 발음이 여전히 어색하면서도 한참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에는 교과서로 배우는 것에 한글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라고 써 있었더란 말이죠. 한참 동안 병원에서도 계속 그렇게 사용했었고 모두 그것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아무나 잡고 물어보기요. 지나가던 소화기내과 주니어 스텝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독일식 발음이 과거 일본 교과서로 들어온 거라서 영어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인가? 교육과정 개편 때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로 바뀌었다죠? 저만 몰랐던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작 전에 여담이었고요. 혈청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로 췌장에서 분비하는 효소입니다. 아밀레이즈는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죠. 췌장과 침샘에서 주로 분비하지만 폐, 갑상선, 편도, 나팔관에서도 일부 생성된다고 하고요. 라이페이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췌장에서 주로 분비하지만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심장, 간, 혀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췌장질환 환자에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가 매우 많이 뜬 환자는 매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또 며칠이나 하게 될까?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살은 몇 킬로그램이나 빠지게 되려나? 수액에 가백세이트를 계속 섞어주겠지? 소마토스타틴은 주게 되려나? 옥트레오타이드는 얼마나 쓰게 될까? 지금은 사용하는 걸 거의 못 봤지만요. 그리고 검사를 앞으로 얼마나 하게 되려나? 환자 컴플레인은 또 얼마나 받아야 하나 하는 온갖 생각이 들어요. 췌장질환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는 랩 엑스레이, 소노, CT, MRCP, EUS, 펫 등등이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뭘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들의 비용이 모두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환자는 금식시키고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검사만 주구장창하고 낫지도 않는데 병원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면서 컴플레인이 장난이 아니죠. 그렇다고 원래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서로가 미칠 노릇이죠. 참고로 잠시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엑스레이는 다 아실 테고요. 랩은 혈액 검사죠. USG는 울트라소노그래피, 초음파 검사죠. CT는 다들 알고 계시는 컴퓨티드 토모그래피이고요. MRCP는 마그네틱 리조넌스 콜란지오 판크레아토그래피, 즉 자기공명 담췌간 검사인데 이건 간담도 또는 췌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간, 담낭, 담관, 간담도와 췌관을 관찰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수한 MRI 기법입니다. EUS는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라고 해서 결국 초음파 검사인데요. 내시경 끝에 초음파 단자가 있어서 내시경을 하면서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고요. 펫은 양전자 단층 촬영인데 암의 크기가 수 밀리미터만 되어도 찾아낼 수 있고 인체 전반의 질병을 감별해낼 수 있는 CT 종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차후에 이러한 진단 검사들도 한번 이해하기 쉽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싼 검사들을 입원해서부터 금식시켜 놓고 계속해서 진행하니까 환자는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답을 주기 정말 애매한 경우입니다.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갭이 가장 큰 질환 중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이걸 왜 그러는지 다 설명하자니 일을 못할 것 같고, 제가 제 듀티 일을 끝내고 설명도 다 해봤는데요. 아픈 환자에게 이걸 모두 다 이해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오만이었지 않나 싶더라고요. 환자는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고 난 후에 그냥 체념하시거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환자의 호소를 받아주면서 심적으로 지지해드리는 것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뇌과 질환이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 우울한 상황과 스트레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본인 스스로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꾸 딴 길로 새는 걸 다시 잡아와서요. 췌장질환의 원인은 음주, 대사장애, 장기적인 약물 복용, 복부 손상, 담석, 담낭염, 간질환, 신장질환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술, 담배 같은 것도 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본인이 왜 이런 질병에 걸렸냐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종합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으니까요. 증상치료를 해서 회복은 됐는데 원인은 미궁 속으로 빠진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한 형태에서부터 괴사나 감염을 동반하는 중증의 염증성 췌장염으로 진전될 수 있기도 하는데 통계적으로 약 80% 정도에서는 경한 임상 양상을 거쳐 호전되지만 10에서 20% 정도에서는 췌장 조직의 괴사 및 폐 손상 등 다발성 장기 부전을 수반하며 중증의 임상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증의 감염성 괴사성 췌장염인 경우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30에서 40% 정도의 높은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폐혈증까지 진행해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 치료받고 다행히 회복하여 기분 좋게 귀가하신 분도 있었네요. 자, 환자 증상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요. 췌장질환이 발생해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가 높아진 환자에게 물도 안 되는 금식을 시키는데요. 왜 몇 날 며칠 그렇게 물도 못 먹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토, 오심 증상으로 어차피 많이 드시지도 못하겠지만 음식이 들어가면 췌장에서는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를 분비하기 위해 또다시 일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치료 목적의 금식이 이런 경우죠. 위 장관을 쉬게 하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효소를 만들고 배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기의 노동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췌장질환 환자에게 수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산소를 드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원인에 의해서 급성 췌장염이 발생하면 구토, 땀, 염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수분 소실이 많아지게 되고 췌장의 미세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괴사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췌장염증이 췌장 스스로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실험적인 많은 연구 보고에서 적극적인 수액 처치와 함께 충분한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면 췌장의 괴사를 예방하고 예후를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적절한 수액의 종류나 투여량, 속도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은 특별히 없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내원 첫 48시간까지는 많게는 시간당 500에서 1000cc를 주기도 하지만 급속한 혈량 감소가 없다면 250에서 300cc/h로 투여하거나 환자의 소변량이 0.5ml/kg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은 하루에 1리터 수액을 6팩 이상 투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이후에도 TPN, 즉 총비경구 용량이죠. 이것을 포함하여 하루에 3에서 6리터의 수액을 꾸준히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혈관 상태를 잘 확인하고 수액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CBC 수치가 높거나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괴사성 췌장염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하루에도 몇 번이나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하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매일 여러 개의 보틀에 피를 빼가고 하는 것들이 지속되니까 환자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하고 의료인도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를 포함하여 여러 혈액 검사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루하루 처치가 달라지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래도 한번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의 확연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매우 큰 폭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아밀레이즈 정상 수치는 28에서 100유니트 퍼 리터 사이이고 라이페이즈는 13에서 60 유니트 퍼 리터인데 3000에서 4000까지 가는 경우도 보았거든요. 하루 만에 1000 정도가 감소하기도 하고 정상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준치의 3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백 정도의 수치에도 엄청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1000 이상이어도 무증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혈액 검사 수치를 매우 민감하게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임상에서 겪게 되는 췌장 질환과 관련된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역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환자를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